이상해. 뭔가 잘못되었어. 정말 충격적인 14회 엔딩이었습니다. 팔척기의 정체가 드러났고 왕실의 치부도 밝혀졌습니다. 어진 임금 이정은 팔척기를 위해 천도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천도제 도중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악해질 대로 사악해진 팔척기는 결국 중정과 태중의 아기를 죽였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전개였습니다. 기궁의 마지막 회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기궁의 결말 지금 시작합니다. 팔척기의 정체는 어영청 호위군관이었던 청금이었습니다. 그는 연종대왕을 안전하게 피난시키기 위해 자신의 고향인 용담골이 산세가 높아 몸을 숨기기 좋은 곳이라며 그곳으로 피난하길 왕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 때문에 그는 마을 사람들과 가족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연종대왕은 자신이 도망갈 시간을 벌기 위해 북방 오랑캐를 용담골로 유인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살고 그들이 대신 죽었다. 청금희와 용담골 사람들의 억울한 죽음은 팔척기라는 원한기로 돌아왔고 그 깊은 원한은 100년의 세월 동안 연종대왕의 핏줄을 향하고 있습니다. 임금 이정은 자신의 조상인 연종대왕이 저지른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팔척기에게 사죄하여 그 한을 풀어주기 위해 천도제를 열기로 합니다. 가섭스님과 여리가 함께 준비한 도성박 진승사에서의 천도제. 팔척기를 위한 천도제가 팽팽한 긴장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팔척기는 천도제 중 곽상충의 수하였던 별감 정사순에게 빙의하여 중정과 복중아기를 공격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전개였습니다. 내가 먼저도 아무렇지도 않아. 왕의 것도 원자의 것도. 중전은 임금 이정의 경기석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팔척기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장 믿던 자들의 짓일 수도 있지. 정령이놈 짓이더냐? 풍산이 사주한 예조판서 안석주가 손을 써서 별감 정사순이 대전과 동궁에서 근무하는 별감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매수당한 별감은 평소 친분이 있던 내간 상득을 매수합니다. 결국 상득은 임금과 원자의 경기석에 풍산이 준 수를 부어 경기석을 무력화시키고 맙니다. 자애로웠던 중전의 죽음으로 온 나라가 슬퍼하는 가운데 더욱이 중전이 해임 중이었단 사실이 알려지며 온 나라의 백성들이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전을 시해한 대역죄인들의 처형이 거행됐습니다. 풍산과 그의 몸종세연, 예판 안석주와 그의 수하 별감 정사순, 그리고 내간 상득 등이 연루되어 잡혀왔습니다. 중전마마를 들이받은 놈들 잡았대! 신의 벌전이 두렵지도 않더냐. 이놈도 저 계집년도 곧 끝장날 거요. 처형대를 향해 가면서도 풍산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그동안 팔척기의 수하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던 풍산은 차명을 당하며 악인의 최후를 맞습니다. 점점 더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팔척기와의 혈투입니다. 비비의 야광주로 악독한 원한기 이상의 강력한 힘을 얻게 된 팔척기는 이제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듯 기세등등합니다. 팔척기는 사랑하는 중정과 뱃속의 아이를 잃은 슬픔과 두려움에 괴로워하는 임금 이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임금 이정과 원자 이광의 목숨을 위협합니다. 지켜보거라. 모두 어찌 죽게 되는지. 어진 임금으로서 자신의 조상의 죄를 용서받고 팔척기의 한을 풀어주고자 천도제를 진행했으나 팔척기는 한을 푸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결국 여리는 야광주 없이 팔척기를 천도할 방법인 하덕차사를 부르는 저승굿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나는 죽을 수도 있어. 저승굿은 검은 도포 안에 부적과 명패를 붙여 저승사자를 불러내고 저승사자가 원한기를 데려가도록 하는 의식으로 원한을 풀지 못한 채 저승으로 가는 것이라 무당에게 급살이 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의식입니다. 그리고 때마침
거짓말처럼 골담초 꽃이 만개합니다. 강철이는 만에 하나 여리가 위험에 처할 경우를 대비해 야광주를 온전히 소진할 수 있게 해주는 물의 기운이 가득한 골담초의 꽃을 물에 우려서 복용했습니다. 여리도 강철이도 상대방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희생해야 할지도 모르는 방법을 각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철이와 여리 그리고 임금이정은 팔척기를 저승곳 장소에 불러내기 위해 묘수를 씁니다. 검소관 윤갑과 대제장인 여리를 잡아들여 바로 차명에 처하라. 강철이와 여리의 형 집행장을 만들고 거기서 저승굿을 하기로 합니다. 드디어 디데이. 팔척기는 자신을 방해하는 골칫덩어리인 강철이와 여리의 마지막을 확인하기 위해 형 집행장으로 옵니다. 가섭스님은 독경을 외기 시작하고 여리는 화덕차사를 부르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이상함을 감지한 팔척기가 여리를 공격하려는 순간 강철이가 언월도의 야광주에 힘을 실어 팔척기를 대적합니다. 강철이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복용한 골담초의 꽃이 강철이에게 물의 기운을 더해주며 야광주를 간신히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리는 화덕차사 소환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화덕차사를 불렀음에도 팔척기는 저승으로 가지 않으려 버티며 도리어 여리에게 살을 쏘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강철이가 남아있는 야광주의 힘을 모두 모아 팔척기를 공격합니다. 강철이의 야광주가 눈이 멀듯한 찬란한 섬광을 내뿜고 팔척기가 괴로워하며 소리 지릅니다. 그 순간 화덕차사가 팔척기를 낚아채듯 저승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렇게 왕가를 향해 100년간 이어진 팔척기가 드디어 사라졌습니다. 야광주를 소진한 강철이는 창백해진 모습으로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여리가 아무리 강철이를 불러도 강철이는 깨어나지 않습니다. 여리는 강철이를 끌어안고 오열합니다.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난 야광주가 강철이를 감쌌습니다. 팔척기에게 먹혔던 비비의 야광주였습니다. 형님 강철이를 향한 비비의 마음이 야광주에 스며들어 결국 강철이를 살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여리와 강철이는 함께 도성에서 벗어나 용담골로 돌아갑니다. 이대로 평범한 인간이 되어 나와 백년해로 하는 것은 어떠하냐? 강철이는 이제 더 이상 이무기가 아닌 진짜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승천은 일단 미뤄두고 여리의 곁에 남기로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백년해로를 약속합니다. 여전히 넌 내가 아는 가장 어여쁜 인간이다. 이래에서 여리가 봤던 윤갑과 자신이 가정을 꾸리는 화경 속의 윤갑은 윤갑의 몸을 가진 강철이었네요. 이로써 기궁의 모든 떡밥이 해소되었습니다. 내 화경은 틀린 적이 없다. 여리의 화경이 틀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니 무려 1회에서 결말을 알려줬습니다. 여러분은 기궁 결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팔척기와의 마지막 대결은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강철이는 과연 승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리와 강철이가 백년해로 하는 기적 같은 결말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결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과연 기궁 마지막 회가 어떻게 진행될지 이번 주 본방은 무조건 사수하셔야 합니다. 기궁 본방은 금요일과 토요일 밤 9시 50분 SBS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